이 시계는 저의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생각이, 그리고 이 시계가 917개의 리미티드 에디션 중에서 몇 번째 에디션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왜 917개 리미티드 에디션일까요? 안녕하세요, 시계 채널의 이은경입니다. 저는 지금 백화점 앞에 와 있는데요. 백화점에 왜 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시계를 사기 위해서 왔는데요. 이제부터 시계를 사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워낙 포켓워치가 별로 없는 데다가 맞아요. 디자인이 예쁘잖아요. 얘가 또 이제 메카니컬. 요거는 네. 사용하는 방법 시계 뭐 잘 아시니까 뭐 네. 아시겠지만 이 메카니컬 요거 빼고 것 같아서 네. 제가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시계를 구매했고요. 이제 저는 언박싱을 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사무실로 돌아왔고 드디어 쇼핑백에서 박스를 꺼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일 텐데요. 시투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계는 스페셜 에디션답게 박스가 조금 다른데요. 손목 시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길쭉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열면은 우선 이렇게 포켓워치가 있고요. 그리고 포켓워치를 담을 수 있는 파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체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스를 한 단계를 더 열면은요. 여기 이렇게 워런티 카드나 그 다음에 설명서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 차를 살 때도 그렇고 또 가전제품을 살 때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설레는 순간이 있잖아요. 비닐을 제거하는 순간인데요. 비닐을 제거해서 이제 여기다 놓고요. 체인도 지금 비닐이 있는데, 근데 저는 성격이 과감해서 비닐은 그냥 막 벗기는 스타일이에요. 벗겼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볼까요? 우선 이 시계는 직경 50mm 사이즈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을 했으며 케이스 두께는 11.95mm입니다. 스틸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폴리싱 처리를 하고 12시 방향에는 크라운이 있고요. 이 크라운 주변에는 체인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백케이스를 보면은 130주년 기념 모델답게 130 애니버서리 레일웨이 스페셜이라고 적혀 있고, 기차의 정면 모습과 해밀턴의 로고, 그리고 이 시계가 917개의 리미티드 에디션 중에서 몇 번째 에디션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제 시계는요, 비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고 많은 숫자 중에서 왜 917개 리미티드 에디션일까요? 그 이유는 130년 전에 해밀턴이 처음 생긴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커스터에 있는 콜롬비아 애비뉴 917번지를 떠올리며 917점만 제작을 했다는 것이 해밀턴의 설명입니다. 이번에는 다이얼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얼은 에나멜처럼 보이는 화이트 레커 다이얼로 큼지막한 아라비아 인덱스가 있고, 다이얼 가장자리에는 1부터 60까지 숫자가 적혀 있는데 5분 단위로 레드 컬러로 눈에 잘 띄도록 해놓았습니다. 6시 방향에는 스몰 세컨즈가 있는데 다이얼을 자세하게 보면은 인덱스 부분과 중앙 다이얼 그리고 스몰 세컨즈 부분의 높이를 다르게 해놓았습니다. 다이얼의 12시 방향에는 해밀턴 로고와 레일웨이 스페셜이라는 영문이 적혀 있는데, 사실 저는 다이얼에 기차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기를 기대하긴 했는데요. 왜냐하면 20세기 초 레일로드 시계의 다이얼에는 기차 그림이 그려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독자 여러분, 해밀턴 하면 떠오르는 여러 시계들을 모두 제쳐두고 해밀턴이 브랜드의 130주년 에디션 기념 모델로 레일로드 포켓워치를 선보인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제가 해밀턴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지난 6월에 한국에 잠깐 방문한 비비안 스타우퍼 해밀턴 CEO를 직접 인터뷰했을 때, 그때 레일로드 시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밀턴이라는 브랜드에서 레일로드 시계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저는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밀턴의 레일로드 시계는 해밀턴이라는 시계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된
그 바탕이 된 시계이자 미국의 산업화와 현대화에도 기여한 그런 아주 중요한 시계라는 점을 저는 이 영상에서 꼭 언급하고 싶습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고 비행기가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전까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철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아주 큰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같은 나라 안에서도 시차가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들의 시계가 당시에는 별로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선 선로를 달리는 기찻길이 충돌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이런 끔찍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미국 철도 회사에서는 기관사들이나 영무원들이 사용하는 레일로드 워치를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엄격한 기준이 통과한 시계가 바로 해밀턴 레일웨이 스페셜이었습니다. 이 시계는 당시 직경 19리뉴의 래핀형 포켓워치로 스크루드 레귤레이터와 브렉의 밸런스를 사용했는데요. 이 시계들은 당시 미국 철도청에 판매된 이후에도 해밀턴이 정확성에 관하여 엄격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어떤 관리인지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는 종착역마다 시계 감독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철도청 직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비교 카드를 갖고 이 감독관을 만나서 시계의 상태를 체크받았습니다. 이때 레일웨이 스페셜 시계의 허용 오차 범위는 매우 타이트했는데 하루 3초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다시 시간을 맞춰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레일웨이 시계들은 분기마다 정기 검진을 받았고 18개월마다 전체적인 오버홀 같은 수리를 받아야만 했는데요. 평상시에는 철도 회사의 워치메이커가 이러한 서비스를 담당했지만 혹시 좀 더 심각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밀턴 본사로 보내서 공식 수선을 받았습니다. 철도 회사에서는 기차를 관리하는 엔지니어만 있는 게 아니라 시계를 관리하는 직원을 따로 두었을 정도로 철도 운행에 있어서 정확한 시간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이야기인데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정확한 시간을 알고 또 그것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같은 시간으로 맞춰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스토리라서 몇 년 전에 제가 이 번역 기사를 보면서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시계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시계에는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무브먼트는 에타 6497로 유니타스 무브먼트로 더 알려진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입니다. 파워 리저브는 50시간이며 일명 핵기능이라고 불리는 스탑 세컨즈 기능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크라운을 왼쪽으로 돌려서 와인딩을 하면 되는데요. 어느 정도 크라운을 돌렸다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라면 멈춰야 합니다. 확실히 무브먼트가 커서 그런지 와인딩을 할 때 소리도 다른 기계식 시계의 태엽 감는 소리보다 더 우렁차고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각 세팅을 할 때는 크라운을 한 단계 빼서 맞추면 됩니다. 해밀턴의 홈페이지를 보면 이 포켓워치를 허리에 찬 사진도 있고 주머니에 넣은 사진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활용하지는 않고 사무실에 제 책상 위에 놓을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언박싱을 마치고 나서 보니까 이 시계는 저의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셀프 선물이지만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는 이 계절에 이렇게 저에게 시계를 선물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오늘의 내돈내산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제 시계 이해되나?